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뭐 하나 성한 게 없습니다. 주식은 마이너스 3천 났고 청약 당첨된 아파트는 10% 미분양 났어요. 뭐 하나 잘 된 게 없습니다. 남편은 마이너스 난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투자는 무조건 계속해야 된다는 마인드입니다. 해답을 알고 싶어서 월브닷컴에 고민을 남겨봅니다.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투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같은 상황에. 저희는 34살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결혼 준비하는 중에 코로나가 터져서 유럽 신혼여행 취소하고 생긴 1,000만원과 종잣돈 총 3,000만원으로 신혼을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식 붐이 불었습니다. 당시 유명한 주식 유튜버분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 그대로 매수했고 실제로 수익이 났어요. 투자를 전혀 몰라서 이게 초심자의 행운이란 생각을 못하고 인생에 대한 정답을 찾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6천만원 대출까지 받아서 전부 주식에 몰빵했어요. 한창 아파트값이 오를 때라 내 집 마련은 필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남편이 갖고 있던 10년 된 청약 통장으로 청약이 나오는 족족 넣어서 신도시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우리는 정말 부자의 길을 간 거라며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행복하게 하루하루 보냈어요. 하지만 작년부터 갑작스러운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주식은 마이너스 3천이고 부동산 또한 너무 상황이 안 좋아진 거죠. 그럼에도 남편은 투자를 계속 해야 한다는 마인드입니다. 저는 남편의 생각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불안합니다. 남편은 어떤 주식 유튜버를 맹신하고 그 사람이 추천해준 섹터의 종목을 투자하고 있어요. 문제는 기업 분석도 스스로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보, 그 정도의 노력으로 쉽게 돈 벌 수 없어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그분이 나 대신 기업 분석 해주고 내가 그분의 인사이트를 레버리지 하는 거야. 김현준 대표님이 대신 펀드 투자해주는 거랑 주식 유튜버 섹터 추천이 다를 게 뭐가 있냐며 반발하네요. 스스로 공부 없이 유튜버 말만 믿고 투자한다는 남편 이대로 괜찮을까요? 매일 돈돈거리는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가난하고 풍요롭지 않은 삶이 얼마나 가정을 망칠 수 있는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김현준 대표님, 너나이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남편과 재테크를 해나가면 좋을까요? 이분이 보내주신 고민을 구체적으로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지금 매달 저축 가능한 금액이 200만 원이에요.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50%고 왠지 주식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50%예요. 주식 투자 지금 같은 시기에 하면 너무 위험할 것 같은 마음 반. 그렇다고 돈만 들고 있으면 돈이 녹아버리는 것 같은 마음 반. 지금 약간 이런 애매한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을지. 두 번째 질문은 남편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법에 대한, 투자법에 대한 어떤 불안한 마음을 좀 드러내고 계시거든요. 공부 없이 어떤 유튜버 추천 주식만 지금 사고 있다. 공부를 안 한다. 그 주식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해도 되나요? 이렇게 해서 부자 되는 사람이 있나요? 이거가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분의 주식 계좌예요. 지금 마이너스 30% 정도 됐고요. 한 2,200 정도니까 전체 운용 자산은 한 8천만 원 정도? 8천만 원 조금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네, 6천이 빚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그렇네. 네. 맞네. 많이 지금 좀 안 좋네. 또 다른 계좌인데 아내분도 또 주식을 하셔가지고 마이너스 이것도 한 4분의 1 정도가 마이너스가 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모비스, SK를 갖고 계시네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주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네,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하기 전에 네. 더 중요한 게 저는 그 유튜버의 공부법, 요거 네. 추천 업종? 이게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아서 요걸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어떤 유튜버 분이 추천을 어떻게 해주고 네. 그거를 추천받은 게 업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네네. 업종 중에서 남편은 어떻게 그 주식을 선정하길래 이제 동갑 부부님께서 공부도 안 하는 것 같다, 남편은 이렇게 하시는 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게 직접적으로 그분이 종목을 말씀을 해주시는 건 아닌데, 이제 그분이 어떤 업종을 얘기를 하면은 네. 그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추측을 해가지고 네네. 사람들끼리 이제 아. 공유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거를 사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 추측을 할 때는 네. 남편분께서 어떤 식으로 추측을 하세요? 아니면 커뮤니티에 이제 추측이 다 끝나면 아, 요런 거겠구나라고 이제 주식을 매수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 다들 추측을 해놓으면은 아 그거구나 이러고 뭐 자기 말로는 이제 자기도 기업 분석까지는 아니지만 네. 막 매수하진 않는다 얘기는 하는데 아. 하지만 이제 이 동갑 부부님께서 보시기에는 공부는 별로 안 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느끼시는 거죠. 네 맞아요. 왜냐면은 요즘에 유튜버도 엄청 많이 듣고 하는데 네. 부자가 된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자기 일을 희생해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진 않아가지고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혹시 그 유튜버 분께서 그걸 추천을 한다는 게 네. 뭐 돈을 받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를 그 추측만 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돈을 거기다 주는 건 아니고 네. 구독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유료 유튜버 아,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 유튜브 그 멤버십 회원 같은 멤버십 거. 같은 네, 맞아요. 가격이 음.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은데 그게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대략? 잠시만요. 저한테 말을 잘 안 해줘가지고 얼마인지 알아? 구독료? 2만 원 정도래요. 아, 한 달에 2만 원이요? 네네네. 아, 뭐 아주 큰 돈은 아니죠. 네. 한 달에 2만 원이면. 네, 그냥 뭐 맞아요. 후원할 수 있는 정도의 음. 돈인데, 네. 일단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제 질문 중에 추천하는 업종을 듣고 내가 따라 사는 거나, 네. 김현준 펀드에 가입하는 거나 네.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저희 회사를 비롯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네. 펀드의 수수료를 한 1% 내외를 받아요. 네. 그러면, 2만 원이라고 하면은 네. 연에 24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1%면 2,400만 원어치를 하면 금액이 같은 거잖아요. 내는 금액이. 네. 그런데 저는 추천하는 업종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네. 종목을 실제로 정해서 사잖아요. 네. 그리고 그쵸. 시기도 정하고 비중도 정하고 고객은 맞아. 사실 할 일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동갑 부부님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주식을 그거보다 2,400만 원보다는 훨씬 많이 하시지만 네. 사실은 그 중에 이제 부채도 많이 들어있고 그걸 뺀다고 해도 사실 아주 싼 돈은 아닌 거예요. 네. 내가 그거를 추측도 해야 되고 비중도 정해야 되고 시기도 정하는 거에 비해서는 월 2만 원이 어떻게 보면 그냥 넷플릭스 값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간접 투자에 비하면 사실은 제 생각에는 효용이 그렇게 큰 방법은 아닐 거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국에는 동갑 부부님께서 직접 주식을 하고 싶으시다면 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추측하는 걸로는 안 되거든요. 오히려 그렇죠. 이런 거를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김작가 TV에 이제 얼마 전에 나갔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보통은 뭐 이것저것 물어보면 모른다 해요. 근데 제가 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끝난 얘기는 안다라 해요. 그건 뭐냐면은 이미 지난 일이잖아요. 네. 그런 거는 제가 배운 게 있어요. 그 배운 거에 대해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하고 공유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를 통해서 김현준이 옛날에 에코마케팅이라는 걸 샀는데 이렇게 실패를 했대. 덴티움이라는 걸 샀는데 이렇게 성공을 했대. 그거를 가지고 마치 책을 읽듯이 이러이러한 걸 분석했는데 이러이러하게 해서 성공했고 이러이러하게 해서 실패했구나 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공부를 한 후에 지금 그럼 나는 이런 주식을 사야 되는데 이거를 비슷하게 분석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김현준이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 그게 뭘까? 라고 추측하는 거는 사실은 아주 나쁜 방법이고요. 저한테 직접 주식을 물어본다 하셔도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그 말씀드리는 걸 따라 사는 것도 저는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책임질 수 없고 언제 팔지도 모르고 비중을 어떻게 할지도 전혀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남편분께서 그 방식을 유지한다고 하시더라도 그 유튜버 분께서 잘 하시는 게 뭔지 못 하시는 게 뭔지 어떤 걸 가르쳐 줬는지 그거를 좀 적어 보시면서 유튜브로 공부를 하시더라도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월 200만 원 그리고 연 한 4에서 5천만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생기시는 걸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는 네, 질문이었잖아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주식을 하라고 말씀 안 드릴 것 같아요. 네. 저축하는 게 이 기회비용이 나가는 것 같겠지만 실제로 저축하는 건 돈을 잃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공부하지 않고 투자하면 반드시 잃게 되고요. 잃기 직전에 돈을 더 많이 투자하고 싶은 탐욕의 마음이 생기게 돼요. 네. 그러니까 저축하는 게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비용을 좀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전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네. 두 분이 그걸 포함해서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연금 저축하고 이 개인형 퇴직연금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올해부터 합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거든요. 그럼 네. 두 분 합치면 1,800만 원이니까 네. 매달 저축 가능한 금액은 거의 그 정도로 나갈 수 있거든요. 음, 그걸로 하고 계시다가 그동안 주식 공부를 하시고 주식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이후부터 적립식 투자도 하시고 보너스 터진 걸로도 투자하시고 그때 되시면 그러니까 지금 3월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세액공제가 1년 캘린더 데이 단위로 하니까 12월 31일까지는 나는 공부를 끝낸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내가 딴 데 펀드에 맡기는 것보다는 직접 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서 수수료 1%도 아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네. 10개월 공부하고 그 다음부터 투자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른 혹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저희가 셀럽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두 분? 저희요? 네. 저희 20년쯤부터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돈을 지금 잃었잖아요. 네. 그리고 두 분이 분양받으신 것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분양받은 거에도 돈 들어갈 일이 있죠. 네네. 제가 좀 고민을 좀 했거든요. 어떤 말씀 네. 드려야 되나? 네. 근데 주식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 이전에 네. 두 분이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챙겨가야 되는지를 짚어보는 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주식은 네. 잘 모르니까. 일단 본인들이 그 분양받은 아파트를 포기할 마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미 중도금은, 아, 아니, 중도금이 그러면은 아니고 뭐- 기획금을 다 내가지고. 그죠. 그러면은 그거 분양가가 4억 정도 했었나요? 네, 맞아요. 그죠? 맞죠? 네, 포함해가지고 다. 예, 그죠. 응.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대금을 치러야 될 게 4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 뭐 대출 일부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네. 거기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지도 대충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먼저 빼놓고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뭔가 네. 그러니까 계획이 없어요, 지금. 음, 그러니까 도대체 왜 매달 월급 얼마 받고 얼마 써서 얼마 남으니까 이거는 그냥 무조건 주식해야지.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 투자하는 거야. 지금 같은 시기가 투자하는 거야. 그거 틀린 말 아니거든요? 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먼저인 거예요. 맞아요. 시기적으로 지금같이 하락장 오고 되게 많은 좋은 기업들이 싸졌을 때 이럴 때가 투자하는 게 맞아.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도 주식 투자를 했었어요. 네, 돈을 넣어놨거든요. 저도.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그런 투자를 내가 다른 데 들어가는 어떤 뭐 집에 분양잔금을 치른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놓고 거기서 내가 굴릴 수 있는 돈을 정하고 그리고 내가 동시에 투자가 뭔지 내가 왜 이걸 사는지 그리고 언제쯤 되면 팔지 이런 자기만의 기준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마켓의 타임이 그냥 시장이 싼 거 같으니까 무조건 원수를 써서라도 투자를 해야 돼라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네.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가잖아요? 네. 왜 그런 말 있어요. 지하 1층인 줄 알았는데 지하 4층까지 가더라. 근데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거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저도 지금 주가가 싸다고, 주식이 싸다고 생각하지만 더 싸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만약에 그때 잔금 치를 시기 다가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정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 가게 상황을.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아까 현준 대표님 얘기하신 것 같이 그 연금저축하고 IRP 개인형 퇴직연금이 뭔지는 아시죠? 네네. 네, 그거를 왜 하라고 하는지도 아시죠? 연말정산 때문에. 네, 그게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리스크가 없이 15% 확정 수익인 거예요. 근데 그거 중간에 빼면 중간에 빼면 다 토해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이해를 잘 못하셨을 것 같아서 부연을 하는 건데 그 연금 수령 시기 이전에는 돈을 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그거 빼가지고 돈을 안 날려먹을 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무슨 네. 얘기냐면 이런 거죠. 그걸 통해서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럼 5%만 수익이 나도 20% 수익이란 말이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 내가 15% 마진을 갖고 갈 수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먼저 돈을 넣으시고, 돈을 주식으로 모으실 거면. 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공부를 좀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 투자에 대한 공부 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했던 거.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돈을 얼마만큼 벌고, 얼마만큼 쓰고, 얼마만큼 모으고, 언제 얼마만큼 돈을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게 첫 번째. 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투자할 대상을 정하는 거예요. 투자할 대상을 정하는 거. 투자할 대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동산 투자를 할지, 주식 투자를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만 해야 돼요. 하나만. 왜 그런 줄 알아요? 아까 왜요? 본인이 다 답을 얘기했어요. 부자 된 사람들 보면은 어떤 영역에 미쳐 있었다고. 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주식과 부동산 모두 다 탑 레벨로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시간이라는 그 제한된 재화를 쓰면서 내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럼 나한테 맞는 거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네. 저는 제가 주식을 하나도 모르지만 제가 주식 투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주식 투자 안 해도. 그쵸. 왜냐면 전 부동산 투자 잘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거 하나만. 네. 그러니까 그걸 정해야 돼, 일단 그걸. 왜냐면 나한테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네. 예. 그걸 정하시고 그 다음에 주식을 하실 거면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건데 그 윤성빈 선수 아세요? 네. 스켈레톤 금메달 따신 분? 네네. 그분이 나온 유튜브를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보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동을 할 때 모두가 결국에는 1등을 따라 한다. 그런데 1등이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운동하는 방식도 계속 바뀐다. 저는 거기서 어떤 거를 봤냐,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확실히 탑을 찍은 사람은 다르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주식 투자 잘하고 싶죠? 네. 주식 투자 왜 잘하고 싶어요? 돈 벌어야 되니까. 네. 남이 찍어주는 걸로 돈 버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해야 돈을 계속 벌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잘해야 돼요. 그럼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 1등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 1등은 내가 정하면 돼요. 이거는 올림픽 금메달이 아니니까. 네. 뭔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멤버십 하시는 분이 우리 남편분한테 1등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그분이 뭐 어디 섹터나 뭔가 어떤 영역을 찍는 거를 할 때 그걸 찍은 다음에 사람들끼리 이 종목인가 봐 추측하는 거 딱 보고 그냥 그걸 사는 거는 진짜 잘못된 방식이고요. 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 섹터를 지금 좋다고 말하는지부터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나중에는 아예 그런 뭐 방송이든 유료 방송이든 뭐든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이분이 이 섹터 얘기할 것 같다. 마음속으로. 그리고 들어가서 보는 거지. 근데 나랑 얘기하는 게 점점 맞아, 이게.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생각을 거의 카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역까지 가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방향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정리해 볼게요. 투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준비되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내 가계 상황에 맞는 투자가 중요하다. 나한테 언제 어떤 돈이 얼마만큼 필요할지를 먼저 정리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안에서 운영하는 게 좋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종목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분한테는 주식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해왔기 때문에 돈을 잃어보기도 했고.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할 거면 1등을 정해놓고 그 사람의 생각을 카피하는 방향으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처음엔. 그러다 나중에 내가 레벨이 올라가면 내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게 잘 하지도 못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잘 할 줄도 모르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절대 금메달 못 따지. 밀당이 장난 아닌데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1등의 생각을 카피하고 내가 그 1등이 더 이상 나한테 불필요해지는 시기까지 나를 성장시키면 하산할 때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방향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남편분이 지금 잘 듣고 계신가요? 네, 밖에서 따로 듣고 있어요. 우리 남편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거는 뭐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거를 먼저 잘 좋은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셨죠? 네. 혹시 네. 따로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지금 저희 계좌를 물을 타도 될지. 좋아. 이런 거 내가 이거 물어보고 싶을 줄 알았어. 아니, 이거 준비해놓은 질문이어가지고. 주식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가. 주식하지 말라고 예를 들면 제가 삼성전자는 물 타시고 현대모비스는 파세요라고 하면 네. 그냥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쵸. 2만 원 안 내는 유튜버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했어요. 네. 그렇고요. 같은 질문을 했네요. 그렇고요. 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팀장님한테는 아직 허락 안 받았는데 PD님한테 허락 받았으니까 네. 하나 말씀드리면 네. 제가요 네. 조만간 월부에서 주식 강의 런칭할 거예요. 정말요? 네. 뭐야? 나한테 말 안 했잖아. 내가 휴가 가가지고 그랬구나. 네, 그래서 네.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곧 와요. 네네. 꼭 듣겠습니다. 근데 듣고 싶다고 듣는 건 아니고 선착순이라서. 그래요? 열심히 신청을 해보시고요. 네. 네, 안 되면 다음 기회에 또 신청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 오늘 이 사연을 보자마자 네. 저는 이 두 동갑 부부한테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남편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잘은 모르겠으나 네. 이렇게 뭐 추측하는 걸 따라 하는 것 같다라든지 네. 아니면 무슨 멤버십 이런 걸 하긴 하는데 그 얼마인지 정확히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부부간에 네.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2020년, 21년 잘 벌 때는 야 우리 부자 됐다. 여기 집도 있고 주식도 올라가고 우리 이제 뭐 은퇴도 금방 앞두고 이렇게 할 때는 다 같이 좋았지만 그렇지 않게 되니까 이제 네가 잘하네, 내가 잘하네, 뭐 너는 왜 이렇게 하냐. 근데 사실 지금 동갑 부부님은 어쨌든 얘기하기도 좀 껄끄럽고 남편도 잘하고 나서 자랑하고 싶지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또 어떻다 이렇게 하기가 맞아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약간 거리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게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부부간에 그게 어렵잖아요. 그럼 진짜 멀어져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이럴 때일수록 다 털어놓고 같이 얘기하고 뭐 지적하는 것도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네. 기분 나쁘지만 받아들이는 것도 아 맞아 내가 그랬었어 근데 다음에 이렇게 같이 해보자 우리 뭐 강의도 같이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네. 지금 뭐 이거 몇 천만 원? 이건 사실 34살이시니까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너스 한번 터지면 플러스 되는 거고 오히려 두 분이서 행복하게 하는 게 돈 버는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제가 드리고 싶은 6살 많은 오빠 조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신청하셔가지고, 네. 저랑 꼭 대면해서, 네. 그때는 대면하게 되면 물 타야 되는지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낙심하지 마시고요. 네. 예. 잘못됐을 때 그대로 하지만 않으면 돼요. 예. 네. 예, 단추, 옷 입는데 단추 어긋났어요. 네. 그러면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근데 계속 단추 매면 어떻게 돼요? 잘못 입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아직 뭐 투자는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게 투자니까 네. 예, 여기서 다 끝난 게 아니니까 네. 전 이왕이면 예, 제대로 배워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꼭 저희 강의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아까 현준 대표님 얘기하신 건 이제 제가 얘기하신 오프라인으로 건데 나오는 강의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꼭 뭐 우리 것만 해야 돼 막 이런 말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모쪼록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는 예, 그런 기회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그게 월급쟁이 부자들이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저도요. 네, 그러면은 오늘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다른 거를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투자하기 되게 좋은 시기라고 봐요. 주식 투자하기에. 저는 뭐 종목은 모릅니다. 그냥 저는 지수 투자만 조금씩 하는데 싸다고 느껴져요. 제가 보기에도 싸다고 느껴지는데 근데 저는 이런 투자를 할 때 항상 제가 뭐 올해 돈 들어갈 걸 다 보고 하거든요. 그냥 있는 돈 막 다 털어 넣는 게 아니고 올해 돈 들어갈 거 다 보고 요 정도 투자로 운영을 하면 되겠다 이런 느낌을 갖고 투자를 하는데 그게 조금 차이가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말씀을 드렸고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의 몇 년 전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이 돈이 요물이잖아요. 요물이지. 네, 진짜 그게 벌 때는 뭐 다 좋은 것 같고 이걸 우리가 관계를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관계는 우리 속에서 단단해야 되고 사실 돈이 안 좋아지면 그게 딱 그때 드러나거든요. 네, 맞아. 너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랬잖아 막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은 약간 지금 맞아. 네, 그런 직전인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만 안 되면 저는 뭐 별 문제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어떨까? 동갑 부부님이. 이 사람이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는데 그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게 과연 내가 망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걸까? 그렇지. 네. 그게 전혀 아니죠. 그건 아니니까 뭔가 안에서 이렇게 울컥울컥 올라올 때 이 사람이 내가 잘못되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를 대하시면은 상처받을 일 없이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